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속상한 적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아꼈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자꾸만 생겨서 한숨만 푹 나오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돈을 못 벌거나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에 돈이 편안하게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앉을 의자 하나 내어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돈도 기운을 가진 손님이라 자기를 반겨주고 편안히 쉴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집안에 특별한 그 자리에 놓아두면 신기하게도 돈의 물길이 여러분의 집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집에 하나 만들어두는 것과 같아요.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의 이치와 기운의 흐름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비슷한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집은 늘 돈이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매달 카드값 걱정에 잠을 설치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어떤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집안의 재물의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찾습니다. 돈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아두고 불릴 수 있는 재물의 자리가 없는 집은 마침인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곧바로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들어오는 현관은 우리 몸의 입과 같습니다. 이 입으로 좋은 음식, 즉 돈과 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음식이 머물면서 소화되고 영양분으로 바뀔 위장이나 소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을 통과해서 바로 나가버리겠죠. 우리 몸이 허약해지는 것처럼 집안의 재물운도 그렇게 허약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가고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비가 줄줄이 나가는 현상들,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이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돈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고 친구들까지 불러 모으고 싶어하는 재물의 특별석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돈 중에 10,000원짜리일까요? 50,000원짜리가 액수도 더 크고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단순히 한글만 창제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하늘의 이치와 땅의 흐름을 읽고 수많은 과학기술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근본 에너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옛 풍수문헌에서는 이를 두고만 가지 현상과 1000가지 형태를 모두 아우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풍요의 근원이 되는 그 시작의 힘을 세종대왕님이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에 50,000원권의 신사임당님은 예술과 지혜, 현모양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론 아주 귀하고 좋은 기운이지만 재물을 불러오고 쌓아가는 시작의 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세종대왕님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힘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집안의 재물운에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의 힘을 가진 10,000원짜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 집의 부와 번영의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기운의 씨앗이자 상징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 터지는 비법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볼까요? 재물운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씨앗이 될 돈에 묻은 묵은 기운을 싹 씻어내는 정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돈 역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온갖 좋고 나쁜 기운, 즉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기운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재물운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복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화 과정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빳빳한 새 돈이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가지고 계신 10,000원짜리 중에 가장 깨끗한 지폐 한 장을 고르세요. 그리고 하얀색 봉투를 준비합니다. 만약 흰 봉투가 없다면 파란색이 들어간 봉투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흰색이나 파란색일까요? 흰색은 풍수에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돈에 묻은 부정적인 기운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올해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물의 기운이 재물운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흰 봉투나 파란 봉투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 지폐를 정성껏 봉투에 넣으세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요. 그리고는 이 봉투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차가운 재물이나 깊은 동굴의 냉기를 이용해 기운을 정화하곤 했습니다. 현대의 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돈에 얽혀있던 복잡하고 탁한 기운들을 잠시 얼려서 그 활동을 멈추게 하고 본래의 깨끗한 에너지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재부팅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얼마나 두어야 하냐고요? 최소 30분 이상은 꼭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서너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푹 재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에게 시원한 스파를 즐기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기운 목욕을 마친 10,000원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재물의 씨앗 에너지만을 품게 됩니다. 이 정화된 씨앗을 이제 우리 집의 명당 자리에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재물의 씨앗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이제 그 씨앗을 심을 땅을 비옥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돈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비법을 행하기 전에 내 몸부터가 그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돈을 밀어내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비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몸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이 아주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잠자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 특히 왼쪽으로 눕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는 갑진년, 바로 푸른 용, 청룡의 해입니다.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은 청룡, 즉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이고 오른쪽은 백호, 즉 안정과 수렴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룡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놓는 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내 몸의 기운을 올해 가장 강력한 기랑 기운인 청룡의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몸 전체를 청룡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안테나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위는 구조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음식물의 소화와 위산역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몸이 편안해지니 당연히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도 맑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의 안녕을 꾀하는 잠자리 자세를 자왕양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밤새도록 내 몸의 재물과 건강에 좋은 기운을 충전하는 가장 손쉬운 셀프 개운법인 셈입니다. 물론 자다가 뒤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밤 청룡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잠을 청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 몸을 먼저 돈이 들어오기 좋아하는 복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심을 10,000원짜리 재물 씨앗이 훨씬 더 빠르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비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재물의 씨앗도 준비되었고 내 몸이라는 비옥한 토양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열 시간입니다. 띠별로 정해진 이 재물 명당에 10,000원짜리 봉투를 놓아두는 순간 집안에 잠자고 있던 돈의 기운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비법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2월 24일 우수부터 3월 5일 경칩 사이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는 시기이고, 경칩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으로 만물이 본격적으로 소생하는 날이죠. 즉,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씨앗을 심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때를 이용해 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거실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쪽이 12시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 쪽이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몰라도 시계 방향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띠별 그룹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자리를 찾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그룹, 쥐띠, 돼지띠, 호랑이띠, 토끼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바로 6시 35분 방향입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6시 35분을 가리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방향의 벽 쪽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꺼낸 10,000원 봉투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시면 됩니다. 가구 뒤 혹은 액자 뒤도 좋습니다. 바닥에 두어도 되고 선반 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6시 35분 방향이라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룹 소띠, 용띠, 양띠, 개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9시 2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9시 25분을 가리키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 방향의 벽 끝쪽으로 가서 봉투를 붙이듯이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어느 그룹에 속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용띠 9시 25분 방향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함께 기운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뱀띠, 말띠, 원숭이띠, 닭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2시 4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2시 45분을 가리키는 곳, 점심을 먹고 기운이 샘솟는 그 활기찬 방향입니다. 그곳 벽 쪽으로 가서 10,000원 봉투를 살며시 놓아두세요. 자, 이렇게 각자의 띠에 맞는 재물명당에 돈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씨앗에 매일 사랑과 희망의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의 씨앗을 우리 집 명당에 잘 심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껏 가꾸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마음의 언어로 씨앗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10,000원 봉투를 놓아둔 자리를 향해 혹은 마음속으로 그 자리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소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우리 집에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재물은 편안하게 머물며 나날이 불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이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풍요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우주의 기운은 그 감사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운법을 진행하는 3월 5일까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단 2번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걱정 없이 편안하게 넘기게 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소원을 빌어도 좋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처럼 자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심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진솔한 마음의 파동이 돈의 씨앗에 전달되어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재물운의 씨앗을 심었으니 집 전체를 돈이 자라나는 풍요의 온실로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죠.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침대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 활력, 성공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신선한 기운을 받으며 잠을 자면 재물운의 씨앗이 쑥쑥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구조상 동쪽이 어렵다면 각자의 띠별로 좋은 반환살 방향을 찾아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사업 번창과 재물운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침실의 기운을 통해 금전운을 더욱 키우고 싶다면 침대 커버나 커튼을 꽃무늬가 있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활짝 핀 꽃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침실의 베개를 나란히 2개 놓아두세요. 혼자 주무시더라도 옆에 여분의 베개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태성이라 하여 마치 집 뒤에 든든한 2개의 삼봉오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형국으로 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부부가 함께 자는 침실은 이미 2개인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침실 환경까지 재물운에 맞게 가꾸어주면 우리가 심은 10,000원짜리 씨앗은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집안의 금전운을 활짝 여는 비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10,000원짜리를 흰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서 깨끗하게 정화한다. 둘째,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내 몸을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다. 셋째, 정해진 기간에 내 띠에 맞는 시계 방향에 그 봉투를 숨겨둔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풍수 비법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비법을 행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서서히 삶의 긍정적인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풍수개운법은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운을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속눈샘 치고 한번 재밌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는 정성과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여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파동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줄 겁니다. 이 비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집에 이런저런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돈복이 샘솟듯 터져나오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화장실 물을 내릴 때마다 당신의 재물까지 함께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이 늘 텅 비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만 돈이 새나간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집 화장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남들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들이 집에서 가장 공을 들여 관리하는 곳은 거실도 안방도 아닌 바로 화장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지리적으로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을 넘어 우리 집안의 재물과 건강이라는 기운의 물줄기를 관리하는 핵심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이 거대한 저수지라면 화장실은 그 저수지 바닥에 뚫린 가장 큰 배수구와 같습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 집안의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수도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아파트 구조에서 화장실은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곳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화장실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소실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재테크에 몰두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화장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있고 거울에는 얼룩진 물때가 가득하며 구석에는 다 쓴 샴푸통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당신의 금전운을 스스로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의 한국인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축축하게 젖은 수건을 그대로 걸어두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젖은 수건은 썩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차갑고 어두운 음기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젖은 수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눅눅한 기운이 더해지면 그 공간의 에너지는 완전히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되고 오염된 기운은 집안 전체의 활기찬 양기를 갉아먹고 결국 주인에게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듭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이 머무는 환경 또한 그 사람의 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는 맑은 기운이 깃들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당신의 화장실이 탁한 기운의 발원지가 되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둥지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단순한 인테리어 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부자들이 실천하는 에너지 관리의 정수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화장실 풍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화장실은 집안으로 대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기운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재물의 문을 걸어 잠그는 황금 방어막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설마저게 전부일까 싶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지만 부자들과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변기 뚜껑에 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재물 관리의 제일 원칙은 바로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변기는 우리 집안에서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아래로 끌어내리고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고민하던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큰 부를 쌓았지만 이상하게도 법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지출로 재산이 자꾸만 흩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소문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상인의 집을 둘러본 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바닥에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구나. 아무리 맑은 강물을 들이부어도 밑바닥으로 조금씩 물이 새어나가니 항아리가 채워질 리가 있겠느냐. 상인은 깜짝 놀라 항아리를 살펴봤지만 금이 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상인에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집안의 재물을 담는 항아리는 부엌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자네 집 화장실의 변기가 바로 그 구멍난 항아리라네.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금고문을 활짝 열어두고 재물이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 것과 같은 이치지. 상인은 그날부터 용변을 본 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헛되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강력한 회오리와 하강 기류는 오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류는 화장실 안의 기운, 나아가 집안 전체의 맑은 양기와 재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밤 시간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밤은 집안의 기운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재충전되는 시간인데 이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밤새도록 좋은 기운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거나 집안에 활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젯밤 당신의 변기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풍수학적으로 화장실의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닫는 행위는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자 결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작은 틈새로 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재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면 이제는 화장실에 고여있는 썩은 음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뚜껑을 닫아도 그 공간 자체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공개할 두 번째 비밀은 화장실의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황금빛 성공의 기운으로 바꿔줄 하얀 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화장실 구석에 이것 하나만 두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재물이 새나가는 구멍을 단단히 막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구멍을 막는 것이 수비라면 이제는 공간의 질을 바꾸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고여있는 축축하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막고 깨끗한 에너지로 채워줄 놀라운 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강력한 천일염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 특히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천일염은 태양의 강력한 양기와 바다의 무한한 정화 능력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질 때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 애군을 쫓았습니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에 항상 축축하고 습기가 많아 집안에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치는 장소입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정체되면 집안의 금전 흐름을 막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이때 천일염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화장실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공장에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며 자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소금은 풍수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자연의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한 하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십시오. 풍수에서 플라스틱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금의 정화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흙의 기운을 담은 도자기 그릇이나 맑은 기운을 가진 유리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종지라도 충분합니다. 그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워 넣으십시오. 너무 가득 담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은 주변의 습기와 나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여백이 있어야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 그릇을 두는 가장 명당 자리는 화장실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혹은 변기 뒤편입니다. 바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지만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사각지대에 소금을 놓아두면 소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쁜 기운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느껴지는 맑은 공기는 바로 이 소금 단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소금은 영원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고 눅눅해집니다. 보통 3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새해를 앞둔 시점이나 계절이 바뀌는 절기에 맞춰 소금을 갈아주면 집안의 운세를 새롭게 갱신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나쁜 기운과 애군을 잔뜩 머금은 소금이기에 절대 요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기운을 완전히 집 밖으로 밀어내는 상징적인 정화의식이기도 합니다. 혹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즉시 집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소금을 교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장과 금전적 막힘을 함께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는 구멍을 막고 묵은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풍수의 완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력, 즉 돈을 부르는 성장의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할 3번째 비밀은 화장실을 진정한 황금의 방으로 탈바꿈시킬 생명체와 빛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까지 적용하신다면 당신의 화장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기운 좋은 대운의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재물이 새는 것을 막고 천일염으로 탁한 기운을 정화하셨다면 이제 당신의 화장실은 맑은 도화지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도화지에 재물이 스스로 불어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그려넣을 차례입니다. 화장실 풍수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3번째 비밀은 바로 살아있는 식물과 따뜻한 빛의 조화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를 넘어 화장실에 넘치는 수기를 목의 기운으로 승화시켜 재물을 생동하게 만드는 수생목, 소위 생목의 비법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숨을 쉬고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그 자체로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천연 발전소와 같습니다.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물이 고여있고 차가운 음기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푸른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두면 식물은 화장실의 과도한 습기와 정체된 음기를 먹고 자라나며 그것을 신선한 산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풍수학적으로 이는 돈이 썩지 않고 흐르게 하며 씨앗이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장실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당신의 집안 전체의 재물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기에 아무 식물이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들어가는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보다 훨씬 더 나쁜 도끼를 뿜어내어
운세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돈을 부르는 화장실 식물은 바로 관음죽과 산세베리아 그리고 스파티필름입니다. 특히 스파티필름은 우아한 평화라는 꽃말처럼 화장실의 거친 기운을 잠재우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산세베리아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으며 밤낮으로 음이온을 방출해 화장실의 탁기를 맑게 걸러줍니다. 이 식물들이 뿜어내는 초록빛 생명력은 당신의 화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의 풍요와 성장의 메시지를 각인시킬 것입니다. 식물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양기는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조명은 혹시 어둡고 침침한 백색 형광등인가요? 아니면 깜빡거리는 낡은 전구인가요? 어둡고 차가운 빛은 화장실의 음습함을 증폭시켜 재물운이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과 행운은 밝고 따뜻하며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들이 머무는 호텔의 화장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의 조명은 항상 밝으면서도 눈이 편안한 황금빛 전구색을 띠고 있습니다. 빛은 태양의 대리자입니다. 따뜻한 전구색 조명으로 화장실을 밝히는 것은 당신의 집안에 1년 365일 지지 않는 태양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은 화장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습기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말려버리고 재물의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만약 조명을 통째로 바꾸기 어렵다면 작고 예쁜 간접 조명이나 무드 등을 하나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은 180도 달라집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푸른 식물이 빛을 받는 화장실, 그곳은 이미 화장실이 아니라 당신의 대운이 솟아나는 명당입니다. 이제 당신의 화장실은 완벽한 풍수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문을 닫아 재물을 지키고 소금으로 정화하며 식물과 빛으로 생명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환경을 유지하고 당신의 운을 완성하는 실천의 의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당신이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지 일간의 기적 가이드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에 따르면 재물을 대하는 진정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 비로소 당신의 금전운은 멈추지 않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어떻게 우리 집안의 거대한 재물 흐름을 결정짓는지 3가지 핵심 비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고 천일염으로 탁한 음기를 정화하며 식물과 빛으로 찬란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이 3가지는 각각 독립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는 생태계를 만드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바꿀 30초 아침 루틴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에 따르면 마음가짐을 통해 이 풍수 비법을 당신의 삶에 완전히 안착시켜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다음의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리를 본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예절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둘째, 세면대 거울의 물방울을 가볍게 닦아내십시오. 거울은 당신의 기운을 투영하는 도구입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당신의 운세를 선명하게 만들고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 화장실 전체로 퍼뜨려 줄 것입니다. 셋째, 화장실에 놓인 식물에게 짧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거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곧 에너지이며 당신이 쏟는 정성만큼 식물은 더 강력한 양기를 뿜어내어 당신의 재물운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당신의 무의식을 부자의 주파수에 맞추고 막혔던
돈의 흐름을 뚫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혜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장실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흐름에 당신의 복까지 실려나가게 방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예로부터는 청빈한 삶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청빈함은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돈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맑게 닦는 행위는 곧 당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화장실로 가십시오.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 여겨졌던 그곳을 가장 귀하고 맑은 명당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에도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는 마음, 그 작은 정성이 우주의 큰 기운을 움직이는 나비의 날갯짓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의 공기가 달라지고 집안 전체에 평온함과 활기가 도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막혔던 금전 문제가 술술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당신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막힌 운세를 뚫어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댓글에 나는 이제 재물운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한 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대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이제 단순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성공을 축복하고 대운을 끌어들이는 황금빛 발전소입니다. 맑은 기운 속에서 당신의 재산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풍수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당신의 지갑 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돈일 원으로 당신의 지갑을 움직이는 명당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1원짜리 지폐 뒷면에 숨겨진 엄청난 풍수적 힘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